정관용의 지금 이 사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이번 주는 신년기획 공부합시다로 보내드리고 있죠. 매일매일 공부의 달인들과 만나는 중인데, 그런데 아무리 공부의 달인들께 공부하는 방법 배워도 그래도 힘든 게 역시 공부죠. 하다 보면 지치고 귀찮고 또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공부할 양은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포기하게 되고요. 자, 어제까지 그런 마음이셨다면 오늘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떠십니까? 오늘 딱 1시간만 공부해보는 거예요. 영자신문 기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일본어, 중국어 공부도 했고 석사과정 2곳 마쳤고요. 지금 박사과정을 또 다니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코리아 헤럴드의 양승진 기자인데, 일단 오늘 1시간만 공부해봅시다. 이런 책을 이번에 쓰셨네요. 함께 만나봅니다. 양승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영자신문 기자 생활 시작하신 거예요? 네, 대학교 마지막 학기 다닐 때 우연하게 시험을 쳤는데 합격해서 마지막 학기 다니면서 이제 기자 생활, 영자신문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영자신문 기자로만 지금 몇 년째세요? 지금 이제 24년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영자신문 기자는 쓰고 읽고 모든 게 다 영어죠? 네, 그렇습니다. 대학 때 영문학 전공하셨어요? 네. 그럼 영어는 아주 달통하시겠네? 근데 그렇지도 않은 게, 저는 소위 말하는 그 국내파 토종 학습자라서요. 예. 어떻게 보면은 좀 부유한 가정에서 유학이나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서 남들 하는 거랑 비슷하게, 저희 때는 또 조기 교육 같은 것도 별로 없어서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알파벳 배우고 남들과 비슷하게 문법책 같은 거 보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공부 방식으로 영어를 공부한 거라서 처음에는 되게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네. 지금 이제 24년 차니까 이제는 읽고 쓰는 거는 그냥 한국어처럼 하시겠네요. 하지만 원어민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고요. 겸손이세요. 특히 이제 영어로 제가 칼럼을 부장이니까 써야 되는데, 예. 이제 격주로 영어로 칼럼을 쓰는 것과 기사를 쓰는 거는 차이가 많이 다르죠. 있어서요.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를 기사 쓰는 건 그나마 좀 편할 수 있는데, 칼럼은 논리적으로 자기가 어떤 이슈에 대해서 의견을 영어로 말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아직도 매번 할 때마다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국어로 칼럼 쓰라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머리 쥐어뜯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일본어, 중국어 공부는 또 왜 하셨어요? 이제 회사 다니면서 이제 기자로 생활하면서 여러 전문가분들이랑 인터뷰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제가 되게 많이 부족하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좀 더 지식을 넓혀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일본어 학원도 다녀보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국어까지 공부하게 되는, 일종의 제가 가진 어떤 지식의 영역을 조금 더 넓히려는 욕구가 계속 있었나 봐요. 그래서 특히 외국어 공부나 어학이, 저랑 전공도 영문학이었고 해서 어학적인 부분이 저한테는 좀 재미를 더 많이 느꼈나 봐요. 특히 그래서 다른 외국어에 한번 도전해보자. 마치 이제 직장인들이 자기 전문 분야가 있으면서 토익이나 토플 같은 걸로 영어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이 저는 영어가 전공이고 영어가 업무의 일환이지만 반대로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거를 마치 다른 분들이 영어 하는 것처럼 해보려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도전한 게 아니라 일본어 능력시험 1급 패스. 네. 1급이면 어느 정도 실력인 거예요? 사실 JLPT라고 하는 그 능력시험의 1급이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시험의 제일 높은 부분이긴 그렇겠죠. 한데요. 처음에는 4급, 3급부터 시작해서 2급, 1급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 공부 자체도 조금 어렵긴 했지만, 저는 이제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좀 재미 삼아서 한 게 많아요. 근데도 1급을 패스. 그거는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자유자재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1급 정도면? 근데 이제 말하기 시험은 따로 없고요. 네, JLPT는 듣기와 읽기는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수준. 그러니까. 듣고 읽는 거는 편하게 한다. 네.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준이잖아요. 그 다음에 중국어는 HSK?
한어 수평고시? 네네, 맞습니다. 거기 6급인데 네. 이거는 6급이 또 제일 높은 건가요? 네. 4급, 5급, 6급으로 해서 올라갈수록 높은 건데요. 보통 이제 이것 역시 그러면 듣고 읽는 데는 문제 없다? 근데 일본어보다는 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배운 언어이고 그다음에 일본어는 여러 가지 만화책이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보면서 해서 자료가 풍부했는데 중국어는 콘텐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중국 영화를 많이 보시지 왜? 네. 뭐 중국 드라마나 영화가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주로 수험 중국어, 그러니까 시험을 위한 중국어를 공부해서 목표를 시험을 패스해보자 해서 좋아요. 일단 두 가지 시험은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쨌든 그럼 이제 영어, 일어, 중어, 능통자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능통이라기보다는 최고 등급 시험 합격자. 네, 그렇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석사 과정을 2개나 또 하셨어요? 처음에 이제 석사는 제가 숙대 테솔대학원을 다녔는데 숙명여대? 네, 남자도 받아줘요? 거기가 이제 특수대학원이라서 남자도 할 수 있었고요. 테솔대학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 교수법입니다.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이 주로 이제 과정에 있는데 제가 영어 학습 칼럼 같은 걸 많이 썼는데 한편으로 궁금했어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종이고 혼자 공부했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이 방법이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더 공부하고 싶어서 따로 야간 대학원을 해가지고 이제 테솔 대학원에서 영어 학습법을 좀 체계적으로 배웠고요. 그 다음엔 또 카이스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과학 저널리즘 석사. 네. 거기는 이건 또 뭐예요? 제가 취재 기자로서 IT 분야랑 문화 쪽을 주로 했는데요. IT 쪽에 물론 과학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통신이라든지 테크 관련 이제 기사를 많이 썼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공부해 보고 싶어서 그 대학원에 들어가서 석사 코스를 밟았습니다. 현재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인문정보학 박사과정 재학 중. 지금 이제 6학기가 끝났고요. 이제 올해 1학기를 더 하면 일단 수료 과정은 끝나게 돼 있습니다. 이쯤 되면 공부가 취미죠? 공부가 취미라기보다 그냥 뭐 재밌는 부분이 많아서 하고는 있는데 한편으로는 좀 제가 특별하신 거 이해하세요? 근데 동의하세요? 저는 별로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이래요. 영어 능통하면서 별도로 또 일본어 공부, 중국어 공부 시험 최고 등급까지 가고 석사과정 2개 졸업하고 박사과정 또 다니고 있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분야를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가서 실제 대학원에 가서 다른 분들 보면 언어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신 분도 있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하면서 내내 느꼈던 게 그거거든요. 기자가 여러 가지 이제 특수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전문가분들이랑 만나서 얘기하면 내가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기자죠.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계속 여러 가지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공부하세요? 물어보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실래요? 뭔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우면서 거기에서 약간 보람도 느끼고 제가 가진 시간이 되게 한정돼 있잖아요. 연차가 올라가면서 내가 후배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그러려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알고 내 지식을 좀 깊게 넓게 가져가야 되지 않냐라는 차원에서 자투리 시간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 24년 쭉 하고 있잖아요. 네. 언제 주로 공부해요? 뭐 다른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업무 시간 중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이때가 되게 좋은 시간이고요.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할 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라든지 그래서 저만의 시간을 가지고 그때 뭐 단어를 외우거나 책을 읽거나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녁 시간 활용해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을 많이 잡아서 하고요. 그래도 절대 시간은 되게 직장인이라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주말을 활용한다든지. 근데 직장 생활도 힘든데 좀 놀고 싶고 쉬고 싶고 그러지 않으세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하는데요. 제가 뭐 다른 특별한 취미를 가진 거가 있지는 않고. 거봐요. 공부가 취미시잖아.
근데 대신 저게 있어요. 언어를 공부하면서 예를 들어 아까 일본어를 공부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일본어로 책이나 만화책을 읽을 수 있게 그건 되면서 재밌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명탐정 코난이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만화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본어로 읽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도 듣고 즐길 수 있어서 약간 그 언어 공부한 걸 토대로 제가 가진 어떤 지식을 넓힐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측면이 높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툼한 그 영어 시사 용어 책 내신 것뿐 아니라 영자로 책을 벌써 3권 내셨고 네. 이번에 또 일단 1시간만 공부해 봅시다 책을 내셨네. 네. 그러니까 공부하고 뭘 쓰고 정리하고 그게 그냥 몸에 배셨군요. 약간 그렇게 공부하고 정리하는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런 네. 걸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본인은 너무 지금 달통하신 분이니까 아주 초보자를 아닙니다.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그 재미를 조금씩 시작할 수 있을지. 그런데 의외로 직장인이나 주부의 경우는 1시간 확보도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사실 잘 생각해보니까 집에 와서 직장인이 7시나 8시에 온 다음에 저녁 먹고 뭐 여러 가지 씻고 준비하고 나면 사실 1시간을 공부 시간에 할애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히 애들이 있거나 하면 그렇죠. 주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는 1시간이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했는데 예. 반대로 1시간이 너무 큰 시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와서는 1시간까지 할 수 있으면 굉장한 시간이고요. 1년 365일, 365시간인데 웬만한 언어를 한 초중급까지는 마스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1시간이면. 1년 만에? 네, 1년을 계속 꾸준하게 만약에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면 저희 KBS나 아니면 교육방송에서 하는 라디오 어학 프로그램이 대부분 20분이거든요. 20분. 네. 근데 그 20분 동안에 하는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20분을 만약에 공부하고 나머지 40분을 복습하고 암기하는 데 썼다. 그렇게 1년간을 계속 공부를 했다 그러면 엄청난 분량입니다. 초중급은 당연히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시험에서도 중급 이상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매일 1시간을 그렇게 꾸준하게 내는 건 쉽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1시간 내기가 힘들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퇴근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에 15분? 그 정도만이라도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대신 조건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대부분이 이렇게 공부하라 그러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예. 그렇죠? 그리고 너무 이것저것 손을 대면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주제, 한 가지 교재, 그리고 너무 어렵지 않은 교재를 택해서 15분을 공부할 때 집중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15분이 또 생기면 또 그때 그것만 계속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단어장을 가지고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를 한다고 하면 출퇴근 시간이나 자투리 시간이 생겼다. 그럼 무조건 그 단어장만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 봤다 저것 봤다 하면 안 된다? 네. 한 가지 책을 가지고 일단 진도를 끝까지 빼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한번 끝까지 읽는 과정을 한번 겪고 나면 굉장한 성취감을 얻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전문가마다 말씀하시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네네. 책을 많이 읽고 싶어요 하는 분들한테는 한 권 가지고 끝까지 달리려고 하지 말고 보다가 재미없으면 딴 책도 좀 보고 그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그냥 책 읽는 거하고 공부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소설책을 혹은 넌피션 책을 읽는다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소설책을 읽다가 재미가 없는데 굳이 끝까지 읽어야 되는 거는 학교 수업 시간 교재 말고는 필요가 없는 거고요. 네. 넌피션도 앞부분에 목차에서 자기 관심 가는 분야만 하면 되는데 이제 어학 공부나 아니면은 자기 전공 공부나 이런 교재 관련은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그 발췌동만 해서 나온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전체를 훑어야 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책이나 하나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해보면 그렇게 해서 한 번을 끝내고 나면 알겠습니다. 네, 훨씬 효율이 높습니다. 한 가지 책을 그러나 너무 어렵지 않은 걸로 그 이유는 뭐죠?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책을 이렇게 선택해서 몇 번 하다가 나는 너무 힘들어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학 공부든 아니면 예를 들어 과학이나 혹은 의학이나 자기가 관심 분야가 있는 공부 이제 학습서가 있다고 한다면 딱 봐서 그림도 많고 분량도 얼마 안 되고 되게 쉬운 책. 그러니까 이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그랬는데요. 처음에 어려운 책을 보다가 몇 번 이제 중간에 원서를 포기하게 되면서 교수님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영어 공부가 너무 안 되고 힘들고 어렵다. 예.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교수님이 제일 좀 얇고 겉표지가 좀 재밌어 보이는 책을 하나 구해서 그러니까 200페이지 미만의 짧은 걸 구해가지고 그거부터 읽어라. 너무 본격적인 무슨 페이퍼백 같은 거 읽으려 그러면 포기하게 되니까 쉽고 재밌는 거 가지고 읽으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게 굉장히 효율이 높았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의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살짝만 높은 걸 골라야지 난이도 조절을 실패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욕은 넘치는데 알겠습니다. 공부 좀 하다가 금방 멈추게 되는 것이죠. 자기 수준에 맞는 좀 쉬운 책, 시간 날 때마다, 자투리 시간 날 때마다 네. 그다음 공부법은 뭐 계속 읽어서 그냥 끝까지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읽고 또 복습하고 이게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까? 만약에 이제 1챕터를 나갔다. 그러니까 하나의 챕터를 나갔다 그러면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지 말고 빈 종이에다가 지금 공부했던 부분을 자기가 요약해서 써보거나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해보거나 하는 그러니까 떠올리기 과정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진도만 계속 나가는 경우에는 저희가 뭘 했는지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내가 뭘 지금 읽었지 혹은 뭘 공부했지라는 걸 한번 되돌려 보면 그게 기억에 정착되는 과정이 있어서 훨씬 더 효율이 높습니다. 네. 꼭 한 챕터 나가면 정리하는 과정을 가져라. 네. 네. 그래야 암기가 되더라. 네. 기억이 되더라. 네. 네. 그리고 이제 영어 독해를 좀 그렇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처음에 읽을 때는 모르는 단어만 찾아요. 예. 네, 그러면서 전체적인 줄거리만 익히고요. 예. 두 번째 챕터를 진도 안 나가고 소설책이든 뭐든 다시 앞으로 가서 그 챕터를 다시 읽으면서 이번에는 단어는 다 찾았잖아요. 줄거리도 알고. 그러니까 문단별로 이게 무슨 뜻인지를 키워드만 적는 거예요. 근데 그 키워드를 적다 보면 정확히 이 문단이 처음에 읽을 땐 몰랐는데 이런 뜻도 있었고 이게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게 돼서 네. 그렇게 두 번을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네. 원어책 한 번 읽고 정리하고 다시 또 한 번 네. 키워드 위주로 정리해라. 네네. 근데 그게 좀 집중이 잘 되는 분들 얘기지. 읽다 보면 집중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도와주실 방법이 있어요? 집중이라는 거는 자기가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소설책 가지고 영어 공부를 한다. 이런 분들은 줄거리 파악이 쉽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왜 여기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여기 캐릭터가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그런 질문들을 간단한 걸 만들어서 자기가 스스로 계속 물어봐야 돼. 주인공이 지금 뭐 했지? 그 다음에 왜 이랬지? 라고 질문을 하면서. 육하원칙 질문. 누가, 그렇죠. 언제, 어디서, 무엇을, 네, 그렇죠. 왜, 이거로군요. 그거를 계속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읽어가면 퀴즈에 답을 하는 것처럼 읽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면 지루하고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알기 되게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질문하면서 책을 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책이든 간에. 네. 그렇게 책을 읽어가면서 공부하는 것과 녹음 테이프 이렇게 들어가면서 입으로 뭐 듣기 말하기 하는 방법과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보세요? 외국어 공부의 경우는? 외국어 공부는 아무래도 오디오 부분 있잖아요. 그 오디오나 비디오를 활용하는 게 되게 좋은데요. 네. 제가 생각하는 좀 괜찮은 방법은 요새 이북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오디오북도 되게 많이 나와요. 예. 그럼 이걸 두 개를 결합해서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처음에는 자기가 읽고 싶은 뭐 영어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어 소설을 원서로 찾지 말고 한국어를 찾아요. 그래서 한국어 버전의 이북이나 아니면 종이책을 구한 다음에 그 오디오북 버전을 사서 영어로 된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한글 버전을 보는 거예요. 이야. 예, 그러면 이건 신박한 방법인데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듣는 거는 영어를 예, 들으면서 한국어로 따라 가는 거죠. 눈으로는 한국어를 읽어라. 네네. 예를 들어 해리포터의 한국어판을 보고 해리포터 영어 오디오를 들으면 한국어로 눈으로는 한국어 이해도가 되게 높기 때문에 빨리빨리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영어로 이런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말하는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작 공부도 되고 독해 공부도 되고 하는데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듣고 나면 예. 이런 한국어로 된 걸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구나도 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원서를 찾아서 영어 원서랑 또 오디오랑 같이 이렇게 따라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영어 원서랑
영어 오디오를 들으면 이해도가 떨어지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한국어를 보면서 영어를 듣기를 하면 되게 재밌을 뿐더러 네. 저런 경우가 많아요. 아, 이런 표현을 영어로 이렇게 말을 그렇군요. 하는구나. 근데 그렇게 책 한 권을 쭉 듣고 나면 보통 책 한 권이 6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오디오북이 돌아가거든요. 예. 그러면 상당히 많은 표현을 배우게 돼요. 예. 그래서 영어로 다시 혼자서 책을 읽거나 아니면 오디오를 들으면서 영어로 영문 버전으로 읽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저도 이제 소설책 특히 어려운 거 옛날 고전 있죠. 고전은 되게 어렵기 때문에 네. 저도 고전의 한글판 버전을 이북으로 사거나 종이로 산 다음에 오디오북을 같이 들어요. 그러면 훨씬 재미있게 내용도 이해되고 그다음에 오역 없이 나중에 영문판을 읽을 수 있죠. 보통 사람들이 영문판을 읽을 때 자기 스스로 잘못된 번역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겠죠. 네, 근데 한글판으로 먼저 띄고 나서 그걸 읽으면 흥미도도 높아지고 영어도 훨씬 더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어서 이 방법을 되게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하거나 아니면 귀로 듣기만 하거나 그러죠. 네, 오히려 또 귀로 들으면서는 입으로 따라 해보려고 하죠. 네네. 근데 그게 아니군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따라 읽기 같은 경우도 아까 말한 오디오북을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거를 따라 읽는 시간은 따로 정해야 돼요. 계속 따라 읽을 수는 없어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따라 읽어보면 한 10분만 해도 굉장히 피로도가 높거든요. 예. 근데 대신 요령이 있어야 돼요. 대부분의 오디오북은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잖아요. 평균 속도가 아니라 0.7배속으로 낮춰요. 천천히 말하게. 그리고 그거를 바로 제가 따라서 말을 해보는 거예요. 억양까지. 0.7배속 정도로. 네. 그렇게 그것도 해서 보고 오면 더 낮춰도 됩니다. 네, 0.5까지 늘려서 해도 근데 사실 0.7만 해도 원어민이 아닌 이상 헐레벌떡하면서 따라가게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읽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녹음기나 이런 걸 사용해서 제가 어떤 공부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스스로 그냥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말로 표현해서 녹음된 걸 다시 들어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내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 내 말투가 이래 해서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대신 실전인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읽은 책의 내용이나 영어 단어나 아니면 소설책 챕터의 내용을 말로 지금 요약해봐. 내 스스로. 그래서 그걸 녹음해서 들어보면 방금 했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요. 혹은 굉장히 내가 기억하고 있는 부분이 적은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거든요. 네, 바로 지금 제가 많이 훈련하라고 하는 것 중에 필사가 있는데 종이에다가 쓰는 필사도 있고 예. 타이핑을 해서 필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읽은 내용을 말로 이제 구술로 요약할 수도 있는데 막상 방금 읽은 영문 기사 하나 짧은 것도 다시 복원을 하려고 그러면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연습을 하면 실전 어학 실력을 높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필사 같은 경우도 내가 원래는 필사를 사람들이 왼쪽에다가 뭐 한글이나 아니면 영어 보고 그대로 따라 쓴다라고 하는데 특히 그 외국어 공부할 때 단어 외우려면 막 연습장을 시커멓게 될 정도로 막 쓰잖아요. 네. 그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대신 단어를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그렇게 이제 따라 쓰고 싶은 정도의 영문을 구한 다음에 독해 자료를 구한 다음에 필사하는 방법은 저는 그거를 옆에 왼쪽에 원문을 놓고 오른쪽에 빈 종이에다가 쓰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베끼기잖아요. 베끼기죠. 베끼기는 아까 단어 반복해서 쓰는 거랑 차이가 없어요. 그건 공부가 되지 않고요. 왼쪽에 문장이 있으면 그 문장 한 문장을 읽어요. 그래놓고 그 한 문장을 빈 종이로 가려요. 그리고 외워서 오른쪽에 쓰거나 아니면 PC에서 타이핑을 해보는 거예요. 가려서. 네, 근데 지금 방금 한 문장 읽었잖아요. 예. 그리고 1초 뒤에 바로 종이에 쓰려고 그러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안 나죠. 혹은 일부분만 기억이 나고 뭐 전치사 뭐 이런 부분이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걸 반복하면 점점 기억력이 높아지고요. 자기가 어떤 문법을 모르는지도 알 수 있고 되게 좋은 문장을 많이 외우게 돼요. 근데 손으로 쓰면 힘든 분들은 한 문장을 그렇게 보고 이쪽을 원문을 보지 않고 PC에서 타이핑을 해보고 그래서 이거랑 비교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읽은 건데 내가 이 부분을 몰라서 이렇게 틀리는구나를 알 수 있어서 즉석해서 영작 훈련도 되고 암기력도 높일 수 있죠. 그렇게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의식적으로 전체를 다 암기하면 좋지만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한글 버전을 눈으로 보고 만약에 그렇게 필사하는 개념으로 외워서 쓰는 순간에 표현들의 집합을 외우게 돼요. 문장 전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이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동사는 이런 명사랑 많이 결합하는구나. 이런 전치사를 쓰는구나를 계속 누적해서 이제 암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무리하게 제일 좋은 건 물론 전체 암기지만 전체 암기는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힘드니까 표현 위주로 암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호기심이 가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책이나 재미있는 뭐 영화나 네. 그 영화 같은 걸 보면서 들으면서 또 그 영화 대본 대사 같은 게 이렇게 책으로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걸 읽으면서 이런 게 도움이 되겠죠? 아주 많이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무작정 보기는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보기 할 때 한글 자막을 켜고 보기 때문에 한글 그건 아무 소용없죠. 네. 그래서 한글 자막을 빨리 보는 능력만 커지고 그러니까요. 정확히 영문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들리지도 않아요. 네. 원래는 영화나 드라마를 공부한다고 하면 그 스크립트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공부해 보고 그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원어민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딱 들려주면 대부분 잘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근데 원문을 보여주면 너무나도 쉬운 단어로 맞아요. 아주 쉬운 표현으로 돼 있는데 일상 용어니까. 네, 속도가 빠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스크립트를 구하고 스크립트에 나오는 내용을 자기가 한번 읽어보고 그걸 다 번역해서 표현들을 다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제 비디오에서 나오는 거를 자기가 공부한 것과 맞춰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이 정도 스피드로 읽었는데 원어민들은 엄청나게 빠르게 읽잖아요. 그럼 연음이 어떻게 되고를 이제 확인하는 용도로 보셔야지 무작정 계속 똑같은 비디오를 반복해서 본다? 그거는 별로 그렇게 효율이 높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교재 책도 그렇고 오디오북도 그렇고 네. 그다음 뭐 드라마도 그렇고 뭐든 자기 수준에 딱 맞고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걸 골라서 네. 하루 1시간씩만 자투리 시간 잘 투자해서 네. 1년만 가면 네. 중급은 가더라. 맞습니다. 어느 외국어가 됐건. 네. 근데 중요한 게 이 1시간이 1시간만 하면 된다는 그 개념도 있지만 처음에 15분으로 시작해서 그다음에 30분, 뭐 35분, 40분, 1시간이 됐어요. 그럼 어떤 단계가 되냐면 이제 좀 부족함을 느껴요. 1시간 가지고는 안 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 그렇죠. 그때 굳이 1시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좀 더 공부를 하라는 차원의 어떤 메시지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단이잖아요. 네, 1단이에요. 일단 오늘 1시간만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근데 1시간도 어려우면 15분부터 시작해 보세요. 네.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공부가 취미이신 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코리아 헤럴드 양승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